펜타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32년 관료가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패트리어트 시대는 끝났습니다. 미사일 한 발 58억, 한국 레이저 1,500원, 비용 차이 390만 배. 레이시온 부사장은 비웃었습니다. 한국 장난감 아닙니까? 하지만 사우디 실전 데이터가 공개되자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미 의회에서 터진 충격 문서. 한국 천광 기술 역수입 검토. 미국이 40년간 못 해낸 걸 한국이 해냈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세미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지하 1층 특별 세미나실. 15명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습니다. 그 눈빛들 속에는 경멸과 의아함, 그리고 노골적인 분노가 뒤섞여 있었죠. 제가 방금 한 말 때문이었습니다. 패트리어트 시대는 끝났습니다. 3초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세미나실 맨 앞줄에 앉아있던 더글러스 밀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레이시온 수석 부사장. 패트리어트 해외 영업을 25년간 총괄해온 남자였습니다. 은색 머리카락을 기름칠하듯 완벽하게 빗어 넘긴 그의 콧방귀. 소리가 조용한 세미나실에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브레넌 부국장, 은퇴하시더니 유머 감각이 좋아지셨군요. 웃음이 터졌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15명 중 절반 이상이 웃었습니다. 나머지는 웃지 않았지만 그건 예의 때문이었을 뿐이죠. 저는 마이클 브레넌입니다. 올해 62살입니다. 미국 국방부 미사일 방어국에서 32년을 일했습니다. 부국장까지 올라갔죠. 제 손을 거쳐 해외로 나간 패트리어트 방공 시스템이 23개국, 계약 금액으로만 170조 원이 넘습니다. 미국 방공 수출의 역사가 곧 제 이력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그 이력서를 불태우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날 세미나실에서 제가 왜 자기 인생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는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벌어진 4시간의 논쟁이 어떻게 끝났는지 지금부터 남김없이 고백하겠습니다. 그날은 지금으로부터 3달 전이었습니다. 화요일 오전 9시, 워싱턴의 3월 아침은 아직 쌀쌀했습니다. 코트깃을 세우고 건물 안으로 들어섰을 때 로비에서 진한 에스프레소 향이 코끝을 찔렀습니다. 익숙한 냄새였습니다. 이 건물에 수백 번은 왔으니까요. 지하 1층 세미나실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오늘 제가 할 발표의 진짜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세미나 제목은 무난했습니다. 중동 드론 위협과 미래 방공 전략이라는 평범한 주제였죠. 하지만 제가 준비한 결론은 전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세미나실 문을 열었습니다. 타원형 회의 테이블 주위로 가죽 의자 15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벽면에는 대형 스크린 2개가 걸려 있었고 천장에 형광등이 차가운 백색광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에어컨이 낮게 윙윙거렸죠. 테이블 위에는 이름표가 올려진 생수병과 노트가 정갈하게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복사기 돌아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참석자들이 하나둘씩 들어왔습니다. 가장 먼저 온 사람은 로버트 캐슬 중장이었습니다. 오늘 세미나의 의장이었죠. 65살. 미사일 방어 사령관을 지낸 사람입니다. 은퇴 후에도 워싱턴 방산 커뮤니티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 하나로 꼽히는 분이었습니다. 회색 양복에 나토 핀을 달고 군인 출신 특유의 반듯한 자세로 걸어 들어왔죠. 저와 눈이 마주치자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이클, 오랜만이군. 중장님, 건강해 보이십니다. 은퇴하니까 골프를 자주 치거든. 가벼운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3시간 뒤, 이 사람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사실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들어온 사람이 더글러스 밀러였습니다. 레이시온 수석 부사장. 58살. 키가 190cm가 넘는 거구에 한치의 주름도 없는 맞춤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누가 봐도 수천만 원짜리인 금시계가 반짝였죠. 이 남자는 걸음걸이부터 달랐습니다. 세미나실에 들어서는 게 아니라 점령하듯 걸어 들어왔습니다. 더글러스는 미국 방산업계에서 미사일의 황제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패트리어트 시스템을 21개국에 직접 팔아치운 장본인이었죠. 그가 악수를 청해 올 때마다 저는 묘한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악수라기보다는 상대의 손뼉을 으깨려는 것에 가까웠거든요. 브레넌 부국장, 오늘 뭘 발표하시는 건지 궁금하군.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 있었죠.
그게 미소인지 비웃음인지 구분이 안 되는 표정이었습니다. 25년간 저 표정 하나로 세계 각국 국방장관들의 지갑을 열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좀 의외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의외? 재밌겠군. 더글러스가 커피잔을 들며 여유롭게 등을 기댔습니다. 제임스 하퍼 대령이 그 뒤를 이어 들어왔습니다. 47살. 나토 미국 측 방공 담당 장교. 짧게 깎은 머리에 군인 특유의 딱딱한 자세, 곧은 등줄기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죠. 이 사람은 한국 군과 연합훈련을 3차례 다녀온 경험이 있었는데 그 경험이 한국에 대한 존중이 아니라 우월감의 근거가 된 독특한 인물이었습니다. 한국군을 직접 봤다는 이유로 한국을 더 깔보는 사람이었죠. 나머지 참석자들도 속속 자리를 채웠습니다. 로키드 마틴의 리처드 콜먼, 독일 연방군의 한스 밀러 대좌, 영국 BAE 시스템즈의 피터 왓슨, 미 육군 예비역 준장 제커리 오닐, 대만계 미국인으로 CSIS 선임연구원인 사라 첸, 사우디 군사고문 아마르 아라산, 일본 방위연구소의 요시다 켄지, 프랑스 탈레스의 나탈리 뒤퐁, 노르웨이 토마스 안데르센, 인도 DRDO의 라지브 쿠마르, 미 의회 군사위 보좌관 마크 셰퍼드, R&D 연구소의 에밀리 로저스, 한 명도 빠짐없이 방공 분야의 최정예들이었습니다. 이 방 안에 있는 15명이 관여하는 방산 예산을 합치면 연간 120조 원이 넘었죠. 방산업계의 올림픽이라고 해도 될 만한 면면이었습니다. 캐슬 중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발표는 마이클 브레넌 전 미사일 방어국 부국장입니다. 주제는 중동 드론 위협에 대한 차세대 방공 전략. 마이클, 부탁하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스크린에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검은 배경에 흰 글씨로 딱 2줄만 적혀 있었죠. 패트리어트 한 발 58억 원. 이란 드론 1대 3,500만 원. 15명의 시선이 스크린에 꽂혔습니다. 아직은 아무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이 두 숫자가 오늘 제가 하려는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58억 3,500만 166배. 이란의 자폭 드론 한 대 가격은 3,500만 원입니다. 그 드론을 격추하기 위해 우리 동맹이 쏘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한 발 가격은 58억 원입니다. 비용 격차가 166배입니다. 세미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건 충격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뭐? 라는 표정들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이란 드론 350대 동시 공습 시나리오. 패트리어트 소요 최소 400발 복수 요격 포함. 요격 비용 2조 3,200억 원. 이란 공격 비용 122억 원. 이란이 드론 350대를 한꺼번에 보내면 이란은 122억 원을 씁니다. 우리 동맹이 그걸 막는 데 드는 비용은 2조 3,200억 원입니다. 그리고 이란은 내일 또 보낼 수 있습니다. 모레도 보낼 수 있습니다. 일주일 뒤에도 보낼 수 있죠. 잠시 숨을 고르고 세미나실을 둘러봤습니다. 이 구조가 계속되면 무기를 만드는 것은 우리인데 파산하는 것도 우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검은 화면에 빨간 글씨로 딱 한 줄이었습니다. 패트리어트 시대는 끝났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더글러스 밀러의 코웃음이 터져 나왔던 것은 더글러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캐슬 중장이 발언을 허락하기도 전에 벌써 입을 열고 있었죠. 브레넌 부국장. 그는 전 부국장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현지 호칭을 쓰면서 비꼬는 투였죠.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고 금시계를 찬 손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패트리어트가 끝났다고요? 그럼 지금 당장 사우디아라비아에 전화해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일본에도요. 독일에도요. 우리 동맹 23개국의 말입니다. 더글러스가 두 팔을 벌리며 좌중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이 수십조 원 주고 산 무기가 쓸모없어졌습니다. 이렇게요? 웃음이 터졌습니다. 더글러스는 그 웃음소리를 즐기듯 3초쯤 멈췄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한 톤 낮추며 이어갔죠. 비용이 비싸다. 그건 10년 전부터 의회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가 새롭습니까? 제가 25년간 이 시스템을 팔아오면서 비용 이야기를 안 들어봤겠습니까? 더글러스가 자리에서 반쯤 일어나며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중요한 건 요격률입니다. 97%입니다. 97%.
손가락 하나를 세워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요격률 97%를 가진 방공 시스템이 몇 개나 됩니까? 하나입니다. 패트리어트 PAC-3 하나뿐이에요. 비싸다고요? 비싸니까 97%인 겁니다. 싸구려를 원하면 러시아 S-300을 사면 되죠. 제임스 하퍼 대령이 바로 가세했습니다. 팔짱을 끼고 있던 자세 그대로 입을 열었죠. 밀러 부사장 말이 맞습니다. 비용 문제는 의회 예산실에서 다룰 문제지 이 자리에서 세계 방공 체계의 종말을 선언할 근거는 아닙니다. 하퍼는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군인 특유의 차가운 확신이 서려 있었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죠. 브레넌 부국장, 대안이라도 있으십니까? 하퍼가 한쪽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패트리어트가 끝났으면 뭘로 막습니까? 이스라엘 아이언돔. 그것도 비용 문제가 똑같죠. 러시아 S-400. 우리 동맹이 러시아제를 살 리가 없고. 하퍼가 의자를 삐걱거리며 자세를 고쳤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죠. 혹시 한국 무기 이야기를 하시려는 겁니까? 그 말에 세미나실 공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몇 명이 고개를 돌려 저를 봤죠. 하퍼가 기다렸다는 듯이 계속했습니다. 저는 한국군하고 연합훈련을 3번 했습니다. 직접 갔다 왔어요. 한국군이 열심히 하는 건 압니다. 매뉴얼대로 착실하게 잘 따라와요. 따라와요라는 표현이 거슬렸습니다. 훈련 파트너가 아니라 학생을 평가하는 투였죠. 하지만 방공 기술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한국의 방공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설계해 준 겁니다. 우리 기술 라이선스로 만든 거란 말이에요. 하퍼가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탁 치며 웃었습니다. 제자가 스승을 넘었다. 영화에서나 되는 이야기입니다. 리처드 콜먼이 끼어들었습니다. 로키드 마틴 미사일 방어 부문장. 51살의 공학 박사였습니다. 더글러스나 하퍼와는 달리 조롱이 아닌 진지한 톤이었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날카로웠죠. 브레넌 부국장님, 비용 비대칭 논리는 이미 10여 년 전부터 학계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분석이 아니에요. 하지만 현실적 대안이 없으면 문제 제기에 그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염두에 두고 계신 건지 말씀해 주시죠. 콜먼의 말투는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중함 뒤에 숨겨진 의미는 명확했죠. 데이터로 말해라. 감정으로 말하지 말고. 그 전에 제커리 오닐 준장이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콜먼 부문장. 그 전에 한 가지 분명히 해둡시다. 오닐 준장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실전 방공 작전을 지휘한 사람이었습니다. 투박한 얼굴에 주름이 깊었고 왼쪽 관자놀이에는 이라크에서 입은 파편 상처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자갈밭을 구르는 것 같았죠. 저는 패트리어트로 실제 미사일을 막아본 사람입니다. 이론가가 아닙니다. 발사 버튼을 직접 누른 사람이에요. 오닐 준장이 자리에서 반쯤 일어섰습니다. 목에 힘이 들어가 있었죠. 바그다드 하늘에서 이란제탄도 미사일이 날아올 때 제 뒤에는 3,000명의 병사가 있었습니다. 패트리어트가 그 미사일을 잡았을 때 3,000명이 살았습니다. 비용이 비싸다고요? 오닐의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생명을 돈으로 환산하면 안 됩니다. 브레넌 부국장. 당신은 책상에서 숫자만 만진 사람이야. 현장에서 피 냄새를 맡아본 적이 있습니까?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하지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말은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영국 BAE 시스템즈의 피터 왓슨이 말을 이었습니다. 영국식 영어 특유의 절제된 톤이었지만 내용은 단호했죠. 유럽도 같은 입장입니다. 영국군은 패트리어트와 호환되는 방공 체계를 운용하고 있고 나토 전체 방공망이 미국 시스템 위에 구축되어 있어요. 패트리어트가 끝났다고 하는 건 나토의 50년 방공 역사를 부정하는 겁니다. 독일 한스 밀러 대좌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맞습니다. 독일 연방군도 패트리어트를 핵심 방공 자산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대안 없이 끝났다고 하는 것은 솔직히 무책임한 발언입니다. 저는 15명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더글러스의 비웃음, 하퍼의 조롱, 콜먼의 냉정한 반박, 오닐의 감정적 분노, 왓슨의 공식적 거부, 밀러의 동의. 단 한 명도 제 편이 없었습니다. 등에서 땀이 흘렀습니다. 형광등 빛이 유난히 따갑게 느껴졌죠. 목이 말랐습니다. 물 한 모금을 마시고 테이블 위에 컵을 내려놓았을 때 도자기와 나무가 부딪히는 작은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완벽한 고립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시야 한 구석에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사라 첸이었습니다. CSIS 선임연구원. 대만계 미국인으로 42살이었죠. 이 세미나실에서 유일하게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비웃지도 않았고 반박하지도 않았고 동의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진지하게 제가 띄운 슬라이드의 숫자들을 빠짐없이 받아 적고 있었죠. 그 작은 움직임이 저에게 아주 미약한, 하지만 분명한 용기를 줬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했습니다. 세미나실의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웠죠.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의 반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더글러스가 의자를 삐걱거리며 자세를 고쳤습니다. 빨리 끝내라는 몸짓이었죠. 하지만 한 가지만 먼저 분명히 하겠습니다. 저는 세미나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이 방에서 패트리어트를 저보다 오래 다룬 사람은 없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더글러스의 손가락이 테이블 위에서 멈췄습니다. 제가 펜타곤에 처음 들어간 건 30살 때였습니다. 미사일 방어국 말단 분석관으로 시작했죠. 그때부터 32년 동안 저는 패트리어트 시스템의 해외 판매 승인 실무를 총괄했습니다. 저는 더글러스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밀러 부사장. 부사장님이 21개국에 패트리어트를 팔았다고 하셨죠. 맞습니다. 하지만 그 계약서마다 미국 정부 최종 승인 도장을 찍은 사람이 접니다. 제가 사인하지 않으면 부사장님은 단 한 대도 수출하실 수 없습니다. 더글러스의 입꼬리가 처음으로 내려갔습니다. 미세한 변화였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죠. 오닐 준장님. 오닐이 팔짱을 끼며 저를 봤습니다. 현장에서 발사 버튼을 누르셨다고 하셨죠. 존경합니다. 진심입니다. 하지만 그 미사일이 준장님 손에 들어가기까지 예산을 확보하고 의회를 설득하고 동맹국과 조율하는 과정을 총괄한 사람이 접니다. 모든 승인 문서에 제 이름이 있습니다. 오닐 준장이 눈을 가늘게 떴지만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32년입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패트리어트에 바쳤습니다. 큰딸 제시카가 처음 걸음마를 한 날, 저는 사우디 리야드에서 패트리어트 배치 협상 중이었습니다. 아들 다니엘의 고등학교 졸업식에도 못 갔습니다. 폴란드 추가 배터리 계약 마감일이었거든요. 세미나실이 조금 더 조용해졌습니다. 아내 캐서린은 은퇴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패트리어트와 결혼한 거나 마찬가지였어. 제가 뭐라고 답했는지 아십니까? 미안해.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어.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떨린 겁니다. 그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패트리어트가 끝났다고 말하는 겁니다. 농담으로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유머, 감각이 좋아져서도 아닙니다. 더글러스를 다시 한번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비웃음이 아닌 무언가, 경계심 같은 것이었죠. 32년간 이 시스템을 지켜온 사람이 이 시스템의 시대가 끝났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 무게를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세미나실에 처음으로 비웃음이 아닌 침묵이 흘렀습니다. 5초쯤 지났을까요? 천장 형광등의 윙윙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더글러스 밀러는 쉽게 물러서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감동적인 연설입니다. 브레넌. 더글러스가 느릿느릿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금시계가 형광등 빛에 번쩍였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방금 전의 동요를 의도적으로 지워버린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아주 단순한 질문입니다. 더글러스가 두 손을 모으며 저를 응시했습니다. 대안이 뭡니까? 한 음절 한 음절에 힘을 줘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패트리어트가 끝났다면 뭘로 막습니까? 시스템 이름을 대세요. 모델명을 말해주시죠. 브로슈어라도 있으면 보여주시고. 그것이었습니다. 그가 기다리던 순간이었죠. 제가 대안을 말하지 못하면 오늘 발표는 은퇴한 관료의 감상에 젖은 넋두리로 끝나는 겁니다. 더글러스는 그걸 알고 있었고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클릭해 새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화면에 한 단어가 나타났습니다. 천광. 한글이었습니다. 세미나실의 15명 중 이 글자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었을 겁니다. 더글러스의 얼굴에서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2초쯤 그랬을 겁니다. 그러더니 이내 더 큰 비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허탈한 웃음에 가까웠죠.
한국. 더글러스가 두 팔을 벌리며 좌중을 둘러봤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라는 시선이었죠. 한국 무기를 대안으로 내놓으시겠다고요? 한국 레이저 무기. 더글러스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제가 40년 넘게 이 업계에 있으면서 별별 황당한 소리를 다 들어봤습니다만 이건 좀 새롭네요. 더글러스가 세미나 씨를 둘러보며 손을 휘저었습니다. 여러분, 잠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레이저 무기는 우리 미국이 레이건 대통령 시절부터 연구한 분야입니다. 40년이 넘었어요. 수천억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우리가 40년간 못 해낸 걸 한국이요? 더글러스가 코웃음을 치며 덧붙였습니다. 장난감 아닙니까? 과학 전시회 출품작 수준 아니고요? 하퍼 대령이 팔짱을 끼며 바로 맞장구를 쳤습니다. 한국 방공 기술의 뿌리가 뭡니까? 우리 미국 기술 아닙니까? 우리가 설계해주고, 우리가 라이선스를 내주고, 우리가 훈련까지 시켜준 거예요. 그 나라가 우리를 넘어설 독자 기술을 만들었다고? 그것도 레이저를? 하퍼가 비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직접 가본 사람입니다. 한국 기술자들 열심히 해요. 인정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하는 것과 미국을 넘어서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세미나 씨의 조롱의 웃음이 다시 퍼졌습니다. 피터 왓슨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고 밀러 대좌도 회의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이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넉 달 전에 저도 정확히 같은 반응이었으니까요. 한국이 독자 레이저 무기를 개발했다는 보고서를 처음 받아들었을 때 저도 웃었습니다. 콧방귀를 쳤습니다. 보고서를 서랍 안에 밀어넣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했을 때 제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이 웃으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는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웃었으니까요. 넉 달 전까지. 더글러스의 웃음이 멈추지는 않았지만 살짝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스크린에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영상 재생 대기 화면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영상을 보신 후에도 웃을 수 있으시면. 저는 더글러스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주장을 철회하겠습니다. 공개적으로요. 세미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더글러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도전을 받아들이는 눈빛이었죠. 하퍼가 팔짱을 풀고 자세를 고쳤습니다. 캐슬 중장이 안경을 코 위로 밀어 올리며 스크린을 향했습니다. 15명의 시선이 스크린에 모였습니다.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영상이 시작됐습니다. 화면에 넓은 사격장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어딘가였죠. 푸른 하늘 아래 먼 산등성이가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화면 하단에 한글과 영어로 날짜와 장소가 표기되어 있었지만 저는 일부러 자막을 읽어주지 않았습니다. 차량 한 대가 화면 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군용 트럭 위에 컨테이너 크기의 장비가 탑재되어 있었죠. 외관만 봐서는 그게 무기인지 통신 장비인지 발전기인지 구분이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더글러스가 중얼거렸습니다. 저게 무기라고요? 캠핑카처럼 생겼는데. 몇 명이 킥킥 웃었습니다. 10초쯤 지났을 때 화면 오른쪽 상단에서 검은 점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드론이었습니다. 소형 자폭 드론. 이란의 샤헤드 시리즈와 비슷한 크기의 표적기였죠. 차량 위의 장비가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포탑처럼 생긴 부분이 드론을 향해 회전했죠.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소리도 없었습니다. 연기도 없었습니다. 섬광도 없었습니다. 레이저는 눈에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드론에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날개 끝부분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3초 만에 화염이 번졌습니다. 드론이 비틀거렸습니다. 그리고 5초 뒤 땅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화면 하단에 데이터가 표시됐습니다. 표적 포착부터 격추까지 4.7초. 에너지 소모량 전기료 환산 1,500원. 세미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충격은 아니었습니다. 드론 한 대를 격추하는 영상쯤이야 어느 나라든 만들 수 있으니까요. 진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하늘에 검은 점이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3개였습니다. 삼각편대로 접근하는 드론 3대. 서로 다른 각도에서 동시에 날아들었죠. 장비가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 드론이 불을 뿜으며 추락했습니다. 1.5초 뒤 두 번째가 떨어졌습니다. 다시 2초 뒤 세 번째가 추락했습니다. 세대 전멸까지 걸린 시간 8초.
화면이 또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5대였습니다. 5방향에서 동시에 접근했죠. 장비가 빠르게 회전하며 하나씩 격추했습니다. 14초 만에 5대 전멸. 마지막 영상이었습니다. 드론 12대가 파상 공격을 했습니다. 3대씩 4파로 나눠서 6초 간격으로 밀려들었죠. 장비가 쉬지 않고 작동했습니다. 1대, 2대, 3대, 또 3대, 또 3대, 마지막 3대. 38초 만에 12대 전량 격추. 화면 하단에 최종 데이터가 떴습니다. 총 격추 12대, 총 소요 시간 38초, 총 비용 전기료 한산 18,000원, 미사일 소모 0발, 탄약 소모 0발. 영상이 끝났습니다. 스크린이 검게 변했죠. 세미나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뭐의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침묵이었습니다. 숨소리까지 멈춘 것 같은 침묵.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드론 12대를 격추하는데 38초, 18,000원이 들었습니다. 스크린에 비교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같은 12대를 패트리어트로 격추하면 미사일 최소 14발이 필요합니다. 비용은 812억 원입니다. 숫자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천광 18,000원, 패트리어트 812억 원, 비용 차이 451만 배. 더글러스 밀러의 얼굴을 봤습니다.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금시계를 찬 손이 무의식적으로 넥타이 매듭을 만지고 있었죠. 긴장할 때 나오는 버릇인지 몰랐지만 적어도 여유로운 동작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역시 25년의 영업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남자였습니다. 3초 만에 표정을 회복했죠. 인상적인 영상입니다. 더글러스가 여유를 되찾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미세한 갈라짐이 있었죠. 하지만 이건 통제된 환경의 시연 영상이에요. 실전이 아닙니다. 사격장에서 비행 경로가 예측 가능한 표적기를 맞추는 것과 실전에서 재민과 기만, 기동을 하는 적 드론을 격추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리처드 콜먼이 고개를 끄덕이며 가세했습니다. 동의합니다. 레이저 무기에 고질적인 문제가 있죠. 출력 한계, 악천후 성능 저하, 대기 산란. 비가 오거나 모래바람이 불면 출력이 60% 이상 감소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중동에서 모래 폭풍은 일상인데 그 환경에서 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합니까? 논리적이었습니다. 합리적이었습니다. 저도 넉 달 전에 똑같은 의문을 가졌으니까요. 하퍼 대령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출력 문제가 있습니다. 영상을 보니 소형 드론만 상대했잖아요. 중형 드론이나 순항 미사일은요? 패트리어트가 잡는 건 탄도 미사일까지입니다. 저 장난감이 탄도 미사일을 잡을 수 있습니까? 하퍼가 팔짱을 끼며 의기양양하게 덧붙였습니다. 범위가 다른 거예요. 레이저는 드론이나 잡는 보조 무기지 패트리어트를 대체할 수준이 아닙니다. 보조는 보조죠. 오닐 준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퍼 대령 말이 맞아요. 전장은 드론만 날아오는 게 아닙니다. 드론, 미사일, 포탄이 동시에 쏟아지는 겁니다. 레이저 하나로 그걸 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반박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아까와는 뭔가 달랐습니다. 비웃음이 줄었습니다. 대신 진지한 질문이 늘었죠. 조롱에서 분석으로 분위기가 미세하게 바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라 첸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만요. 조용했지만 선명한 목소리였습니다. 세미나실이 그녀를 향했죠. 반박들이 모두 타당합니다. 출력 한계, 악천후 문제, 표적 범위 제한. 전부 맞는 지적이에요. 더글러스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라도 자기 편이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사라의 다음 말은 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사라가 메모장을 펼쳤습니다. 비용 구조 문제는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패트리어트 한 발 58억 원대 드론 1대 3,500만 원. 비용 비대칭이 166배라는 건 누구도 부정하지 않았죠. 사라가 세미나실을 둘러봤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수학의 문제입니다. 이란이 드론을 1000대 보내면 우리는 5조 8천억 원을 쓰는 겁니다. 이란은 350억 원만 쓰고요. 이 구조가 1년, 3년, 5년 계속되면 어떻게 됩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레이저의 실전 효용은 더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건 맞아요. 하지만 비용 비대칭 문제에 대한 해답이 패트리어트 안에는 없다는 점, 이건 확인해야 할 것 같은데요. 첫 균열이었습니다. 더글러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사라를 쳐다보는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하지만 사라는 CSIS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 방산업체 사람이 아니었죠. 회사 이익과 관계없는 독립연구자였기 때문에 그녀의 발언을 감정적으로 공격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저는 사라의 발언을 이어받았습니다. 첸 연구원이 핵심을 짚어주셨습니다. 비용 구조입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여러분의 반박에 하나씩 답하겠습니다. 첫 번째, 실전 검증. 이 시스템은 한국 국방부가 천광이라고 명명한 레이저 대공 방어 체계입니다. 한국어로 하늘의 빛이라는 뜻이죠. 저는 데이터를 나열했습니다. 출력 25kW, 유효 사거리 3.5km, 표적 포착부터 격추까지 평균 4.7초, 연속 발사 가능, 탄약 소모 없음, 운용 인원 2명, 차량 탑재형으로 기동 가능. 하퍼가 끼어들었습니다. 25kW. 그거 미국 해군이 테스트한 레이저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출력이 약한 거 아닙니까? 출력만 보면 그렇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했습니다. 인정하되 다음 카드를 내놓는 방식이었죠. 미 해군이 개발한 레이저 무기 시스템 HELIOS는 출력 60kW입니다. 천광의 2.4배예요. 하지만 가격도 비교해봐야 합니다. 스크린에 비교표를 띄웠습니다. 미국 HELIOS 출력 60kW 1기 가격 약 1,800억 원. 함정 탑재 전용 실전 배치 미완료. 한국 천광 출력 25kW 1포대 가격 약 430억 원. 차량 탑재 기동형 양산 완료, 실전 배치 중. 리처드 콜먼이 눈살을 찌푸리며 표를 읽었습니다. 공학자 특유의 정밀한 눈으로 숫자를 검증하는 표정이었죠. 가격 차이가 4배 이상입니까? 정확히 4.2배입니다. 그리고 결정적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두 단어를 강조했습니다. 양산 완료. 한국은 이미 양산 체제를 갖추고 실전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미국 HELIOS는 아직 함정 시험 단계입니다. 세미나실이 술렁였습니다. 한스 밀러 대좌가 메모장에 뭔가를 빠르게 적었죠. 두 번째, 악천후 문제. 콜먼 부문장님이 지적하신 악천후 성능 저하 100% 맞는 말씀입니다. 저는 다시 인정부터 했습니다. 짙은 안개, 폭우, 모래폭풍 환경에서 레이저 출력은 40%에서 최대 65%까지 감소합니다. 이건 물리 법칙이에요. 한국이라고 물리 법칙을 바꿀 수는 없죠. 더글러스가 팔짱을 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바라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다른 접근을 했습니다. 스크린에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천광은 단독 운용이 아니라 복합 운용을 전제로 설계됐습니다. 맑은 날에는 레이저가 주무기, 악천후 시에는 보조 추적 레이더와 연동된 기존 대공화기가 백업합니다. 시스템 자체가 날씨에 따라 자동으로 무기 체계를 전환하는 구조입니다. 콜먼이 눈살을 풀고 고개를 살짝 기울였습니다. 공학자로서 흥미를 느낀 표정이었죠. 지능형 전환 시스템이라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블로기가 개발 중인데 이건 출력을 50kW로 올리고 전천후 운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 말 완성 예정이죠. 세 번째, 표적 범위. 하퍼 대령님이 말씀하신 탄도 미사일 대응 문제. 하퍼가 그래요. 그 부분이 핵심이죠 라며 자세를 고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천광은 탄도 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습니다. 하퍼가 손바닥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거봐요. 결국 패트리어트가 필요한 겁니다. 맞습니다. 탄도 미사일 요격에는 패트리어트가 여전히 필요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중동 하늘에서 가장 많이 날아다니는 것은 탄도 미사일입니까? 드론입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난 18개월간 중동에서 발생한 공중 위협의 유형별 비율입니다. 스크린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자폭 드론 78%, 순항 미사일 14%, 탄도 미사일 5%, 기타 3%, 위협의 78%가 드론입니다. 패트리어트가 잡는 탄도 미사일은 5%에 불과합니다. 저는 한 발짝 앞으로 나갔습니다. 우리는 위협의 5%를 잡기 위해 만든 무기로 위협의 78%를 상대하고 있는 겁니다. 58억 원짜리 미사일로 3,500만 원짜리 드론을 잡으면서요. 이게 정상입니까? 세미나실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느낄 수 있었죠. 더글러스의 코웃음이 사라졌습니다. 하퍼의 팔짱이 풀려 있었습니다.
콜먼은 계속 메모를 하고 있었고 사라채는 데이터를 태블릿에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오닐 준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비용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현장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비용보다 중요한 건 미사일 재고입니다. 오닐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이란이 드론 350대를 한 번 보내면 기지 하나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재고가 전부 소진됩니다. 그리고 보충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아십니까? 오닐이 세미나 씨를 둘러봤습니다. 18개월입니다. 18개월. 미사일을 다 쓰고 나면 다음 미사일이 올 때까지 1년 반을 맨몸으로 서 있는 겁니다. 그 말에 세미나 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오닐 준장은 아까까지 저를 반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그가 의도치 않게 제 논점을 보강해 준 거였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첨광은 탄약이 없습니다. 전기만 있으면 됩니다. 발전기가 돌아가는 한 재고 고갈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오닐 준장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반박이 아니라 생각에 빠진 표정이었죠. 한스 밀러 대좌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브레넌 부국장님,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첨광 시스템의 납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주문하면 언제 받을 수 있는 건지. 계약 후 14개월입니다. 14개월? 밀러의 눈이 커졌습니다. 독일 군인답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그 순간 분명히 놀란 표정이었죠. 패트리어트 추가 배터리 납기가 지금 4년에서 5년인데 14개월이라고요? 한국 방위산업의 생산 역량이 지난 5년간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현재 양산 라인이 가동 중이고 생산 라인 추가 확장도 진행 중이죠. 밀러가 메모장에 14개월을 크게 적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밑줄까지 2번 그었죠. 더글러스가 끼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비웃음이 아니라 날카로운 톤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한국 무기 영업을 하시는 겁니까? 브레넌? 목소리에 저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은퇴하고 한국 쪽에서 컨설팅비라도 받는 거 아닙니까? 솔직하게 말해 주시죠. 그 순간 세미나 실의 온도가 뚝 떨어졌습니다. 더글러스가 가장 치명적인 카드를 꺼낸 겁니다. 이해충돌 의혹. 이게 먹히면 제가 아무리 좋은 데이터를 내놔도 한국 로비스트의 선전으로 전락하는 거죠. 저는 3초간 더글러스를 바라봤습니다. 밀러 부사장. 목소리를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컨설팅비를 받고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32년 경력과 명성을 걸겠습니까? 더글러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한국 정부와 어떤 계약 관계도 없습니다. 한국 방산 업체에서 한 푼도 받은 적 없습니다. 제 모든 재산 내역은 공개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 발짝 더글러스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오히려 여쭙겠습니다. 부사장님, 패트리어트 한 발이 팔릴 때마다 레이시온이 얼마를 벌죠? 첨광이 확산되면 레이시온 매출에 어떤 영향이 있죠? 이 자리에서 패트리어트를 사수하려는 사람 중에 순수하게 국방 안보만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됩니까? 세미나 실이 술렁였습니다. 더글러스의 얼굴이 붉어졌죠. 금시계를 찬 손이 주먹을 쥐었다 폈습니다. 25년간 협상 테이블에서 항상 공격하는 쪽이었던 남자가 처음으로 수비에 몰린 순간이었습니다. 캐슬 중장이 개입했습니다. 양쪽 다 진정하시죠. 개인적인 공격은 이 자리에 적절치 않습니다. 중장의 말에 더글러스가 등을 기대며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라지지 않았죠. 이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캐슬 중장이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10분 휴식하겠습니다. 참석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커피 머신 앞에 줄이 섰죠. 3355 모여 나직한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세미나실 창문 너머로 워싱턴의 3월 풍경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거리의 벚나무들은 아직 꽃을 피우지 않았지만 가지 끝에 작은 봉우리들이 맺혀 있었습니다. 회색빛 하늘 아래 국무부 건물의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죠.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라 첸이었습니다.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죠. 하나를 제게 건넸습니다. 아메리카노 드시죠? 어떻게 아셨습니까? 다른 세미나에서 본 적 있어요. 사라가 커피를 홀짝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데이터는 설득력이 있어요. 하지만 이 방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데이터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감정이 필요해요.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당신에게 이게 왜 중요한지. 사라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브레넌 부국장님.
한국과 개인적인 연결이 있으시죠?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 사람은 연구자의 직감으로 제가 숨기고 있는 카드를 정확히 짚어낸 겁니다. 발표해서 쓰세요. 데이터 다음에 필요한 건 진심이에요. 사라가 미소를 짓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휴식이 끝났습니다. 15명이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세미나실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휴식 시간 동안 소곤대던 대화들의 잔향이 남아 있었죠. 커피향이 에어컨 바람을 타고 방 안을 돌았습니다. 캐슬 중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이클, 계속하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슬라이드를 끄고 스크린을 껐습니다. 잠시 데이터에서 벗어나겠습니다. 15명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패트리어트에 32년을 바친 사람이 왜 그 시스템의 종말을 선언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가장자리가 누렇게 변색된 오래된 편지였죠. 비닐 지퍼백에 넣어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 아버지가 보낸 편지입니다. 세미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아버지 제임스 브레너는 해병대 병장이었습니다. 한국전쟁 참전 용사였죠. 장진호 전투에 투입됐습니다. 영하 40도의 겨울이었습니다. 저는 봉투에서 접힌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잠시 글자를 바라보다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참전 후 30년이 지난 뒤 한국을 다시 방문하고 돌아와서 어머니에게 쓴 편지입니다. 편지는 빛바랜 파란 잉크로 쓰여 있었습니다. 메리에게 오늘 한국에 도착했소. 30년 만이오. 인천공항이라는 곳에 내렸는데 내가 알던 한국이 아니었소. 내가 장진호에서 싸울 때 이 나라에는 아무것도 없었소. 도로도 건물도 전기도. 겨울밤에 포탄 소리가 멈추면 산 너머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소. 굶주리는 소리였소. 나는 내 전투 식량을 마을에 놓고 왔소. 그런데 메리, 오늘 내가 본 것을 당신도 봤으면 좋겠소. 이 나라에 고속도로가 깔려 있었소. 건물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소. 사람들이 깨끗한 옷을 입고 바쁘게 걸어다니고 있었소. 폐허에서 일어선 나라. 나는 이런 걸 본 적이 없소. 세상 어디에서도. 아들 마이클에게 이 편지를 보여주시오. 그 아이가 국방부에서 일하게 되면 언젠가 한국과 마주칠 날이 올 거요. 그때 이 편지를 기억하라고 전해주시오. 폐허에서 일어선 나라를 절대 얕보지 말라고. 저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세미나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알링턴 국립묘지에 묻혀 있죠.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코끝이 시큰거렸지만 참았습니다. 저는 32년 동안 국방부에서 일하면서 아버지의 이 편지를 잊고 살았습니다. 한국의 패트리어트를 팔 때도, 한국 방산 기업의 제안서를 서랍에 넣을 때도, 한국 레이저 무기 보고서를 코웃음치며 덮을 때도 저는 세미나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넉 달 전 청광시연 영상을 처음 봤을 때, 5초 만에 드론이 떨어지는 그 장면을 봤을 때 아버지의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폐허에서 일어선 나라를 얕보지 마라. 아버지가 맞았습니다. 에밀리 로저스가 고개를 숙이며 안경을 벗었습니다. 눈가를 손가락으로 누르는 것이 보였죠. 토마스 안데르센도 물 한 모금을 마시며 시선을 내렸습니다. 오닐 준장이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이 사람도 한국전쟁 참전 세대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육군대위로 참전했다는 이야기를 예전에 들은 적이 있었죠. 오닐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도 참전했습니다. 육군대위. 다부동 전투.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 이건 데이터가 아닙니다. 제 아버지 세대가 피를 흘려 지킨 나라가 70년 만에 만들어낸 답이에요. 그 답을 외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글러스 밀러가 처음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금시계를 만지지도, 팔짱을 끼지도, 코웃음을 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죠. 하퍼 대령도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조롱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세미나실 공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형광등의 윙윙 소리가 돌아왔고 창밖에서 자동차 경적이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15명의 시선은 전부 저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사라 첸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캐슬 중장이 말했습니다. 마이클, 감사하네. 계속해주게.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비웃음도 조롱도 더 이상 없었죠. 더글러스조차 등을 의자에 기댄 채
조용히 앞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승부가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감정은 움직였지만 이 방에 있는 사람들은 감정만으로 판단하는 부류가 아니었으니까요. 데이터가 필요했습니다. 실전 데이터. 저는 다시 스크린을 켰습니다. 감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가겠습니다. 새 슬라이드가 나타났습니다. 한국 방산 수출 추이입니다. 3년 전 83억 달러, 약 11조 원. 2년 전 172억 달러, 약 23조 원 전년 대비 107% 성장. 1년 전 243억 달러, 약 33조 원 전년 대비 41% 성장. 올해 상반기 187억 달러, 약 25조 원 연말, 추정 380억 달러, 약 51조 원. 3년 만에 방산 수출이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연평균 성장률 340%입니다. 리처드 콜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공학자의 눈이 아니라 사업가의 눈이었죠. 340%라고요? 로키드 마틴의 지난 5년간 수출 성장률이 연 8%인데. 맞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의 핵심이 바로 중동입니다. 스크린에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중동 지역에 붉은 점들이 찍혀 있었죠. 현재 한국과 방산 계약을 체결했거나 진행 중인 중동 국가들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천무 84문 천광 22포대 계약 금액 8조 1천억 원. 이라크 천무 42문 천광 12포대 계약 금액 2조 6천억 원. 이집트 천무 72문 계약 금액 2조 8천억 원. 모로코 천무 54문 계약 금액 1조 9천억 원. 카타르 천광 8포대 계약 금액 4,200억 원. 오만 천광 6포대 계약 금액 3,100억 원. 중동만 합산해도 16조 원이 넘습니다. 유럽까지 합치면 27조 원입니다. 하퍼 대령이 처음으로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조롱하던 그 남자가 숫자를 적고 있었죠. 작은 변화였지만 의미는 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세미나실 한쪽에서 기침 소리가 났습니다. 아마르 아라산이었습니다. 사우디 군사고문. 지금까지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조용히 앉아 있던 사람이었죠.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캐슬 중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르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54세 사우디 남성이었습니다. 전통 의상이 아닌 진한 감색 양복을 입고 있었죠. 눈빛이 깊고 어두웠습니다. 실전을 겪은 사람 특유의 눈이었습니다. 저는 사우디 왕실 방위자문관 아마르 아라산입니다. 그가 세미나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데이터를 놓고 논쟁하고 계십니다. 숫자로 따지고 확률로 계산하고 시나리오를 분석하죠. 전부 중요한 일입니다. 아마르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데이터가 아닌 것을 갖고 왔습니다. 경험입니다. 세미나실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석 달 전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 동부해안 석유 시설에 드론 공습을 감행했습니다. 아마르의 눈이 머나먼 곳을 보는 것처럼 흐려졌습니다. 새벽 2시 47분이었습니다. 저는 리야드 지휘 본부에 있었죠. 레이더에 붉은 점들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 18개, 그 다음 25개, 그리고 47개. 세미나실 사람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드론 47대가 세 방향에서 동시에 접근했습니다. 고도도 달랐습니다. 일부는 50m, 일부는 200m, 일부는 500m에서 날아왔죠. 아마르가 잠시 멈추며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두 가지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하나, 패트리어트만으로 대응한다. 기존 매뉴얼대로. 둘, 천광을 실전 투입한다. 배치된 지 5달밖에 안 된 시스템을. 아마르가 세미나실을 둘러봤습니다. 15명 전원이 그를 보고 있었습니다. 더글러스도, 하퍼도, 오닐도. 천광 시스템이 우리 동부해안에 배치된 것은 배치 완료 5달째였습니다. 정식 실전 검증 전이었죠. 교범도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패트리어트만으로 대응하면 47대를 잡는데 미사일 55발 이상이 필요했습니다. 비용은 3,190억 원. 그리고 우리 기지의 미사일 재고가 바닥날 판이었습니다. 아마르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천광을 투입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세미나실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르가 주머니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천광 4포대가 가동됐습니다. 첫 번째 드론이 격추된 것은 레이더 탐지 후 11초 만이었습니다. 포착 후 격추까지는 4초였죠. 47대의 드론 중 천광이 38대를 잡았습니다. 소요 시간 18분. 나머지 9대는 천광의 사각지대에서 접근한 것으로
패트리어트가 처리했습니다. 아마르가 노트를 접었습니다. 천광의 격추 비율 81%, 패트리어트 투입 비율 19%, 총 비용. 아마르가 숫자를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천광 격추 비용 57,000원, 패트리어트 격추 비용 696억 원, 합계 696억 57,000원. 만약 전량 패트리어트로 대응했다면 비용은 3,190억 원이었습니다. 아마르가 세미나 씨를 다시 한번 둘러봤습니다. 2,494억 원을 절감했습니다. 단 한 번의 교전에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마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세하지만 분명한 떨림이었습니다. 제 부하 중에 26살 된 장교가 있었습니다. 오마르라는 청년이에요. 패트리어트 포대에 배치되어 있었죠. 만약 그날 천광이 없었다면 그 아이는 미사일 재고가 바닥난 포대에서 맨몸으로 드론을 맞았어야 했습니다. 아마르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오마르는 지금 무사합니다. 천광 덕분입니다. 오닐 준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 사람도 군인이었습니다. 부하를 잃을 수 있는 상황이 어떤 무게인지 아는 사람이었죠. 더글러스 밀러가 처음으로 테이블 위에 놓인 물컵을 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물을 마시고 컵을 내려놓았지만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피터 왓슨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라산 고문님, 실전 투입 후 천광 시스템에서 발견된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아마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었습니다. 2가지요. 첫째, 새벽 안개가 짙었을 때 세 번째 파상 공격의 격추 시간이 평소보다 1.5초 느려졌습니다. 안개 때문에 출력이 줄었기 때문이죠. 둘째, 내 대의 드론이 고도 30m 이하 초저공으로 진입했는데 이 고도에서는 지형 간섭 때문에 추적이 불안정했습니다. 콜먼이 메모하며 물었습니다. 초저공 문제는 레이더 연동으로 보완 가능한 수준입니까? 한국 기술진이 도착해서 48시간 만에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초저공 문제가 해결됐어요. 콜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긍정적인 고개 끄덕임이었죠. 48시간이면 대응이 빠른 편이군요. 빠른 정도가 아닙니다. 아마르가 말을 이었습니다. 패트리어트에서 소프트웨어 문제가 생기면 미국 본사에서 기술진이 오는데 최소 3주가 걸립니다. 승인 절차만 2주예요. 한국은 48시간이었습니다. 기술진 4명이 직항편으로 다음날 도착했죠. 그들은 우리 기지에서 잠을 잤습니다. 호텔에 가지 않았어요. 기지 막사에서 우리 병사들과 같이 자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아마르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패트리어트를 운용하면서 미국 기술진에게 같은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늘 5성급 호텔에 묵으며 기지 출입 시간을 철저히 지켰죠. 계약서에 적힌 것 이상은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더글러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자기 회사의 서비스 태도를 정면으로 지적당한 셈이었으니까요. 사라 첸이 태블릿에 무언가를 빠르게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나탈리 뒤퐁이 프랑스어로 중얼거리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죠.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표정으로 봐서 믿을 수 없다는 뉘앙스였습니다. 아마르의 증언은 세미나실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론과 데이터가 아니라 실전 경험이었습니다. 드론 47대를 직접 맞닥뜨린 사람의 증언을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더글러스 밀러는 끝까지 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라산 고문님의 경험은 귀중합니다. 더글러스가 자세를 바로잡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서 아까의 오만함은 상당 부분 사라져 있었지만 대신 차가운 날카로움이 들어와 있었죠. 하지만 한 번의 교전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과학에선 일은 증거가 아니라 일화입니다. 콜먼이 뒤를 이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한 번의 성공이 시스템의 전반적 신뢰성을 보장하지는 않죠. 1991년 걸프전에서 패트리어트가 첫 실전 배치됐을 때 초기 성공률이 높았지만 나중에 요격률에 대한 논란이 생긴 거 기억하십니까? 논리적이었습니다. 합리적이었습니다. 저도 인정해야 할 부분이었죠. 맞습니다. 한 번의 교전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인 뒤 스크린에 새로운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그래서 한 번이 아닌 데이터를 준비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천광 시스템 실전 및 실사격, 기록 공개 가능 범위, 한국 국내 배치 실전 가동 27개월 격추 실적 비공개, 체계 가동률,
96.3%. 사우디 배치 5개월 실전 교전 7회 총 격추 119대 성공률 94.1%. 이라크 배치 3개월 실전 교전 3회 총 격추 41대 성공률 97.6%. 카타르 배치 2개월 실전 교전 영해훈련 격추 86대 성공률 98.8%. 사우디에서만 7번의 실전 교전이 있었습니다. 119대를 격추했고 성공률은 94.1%입니다. 실패한 7대는 전부 악천 후 조건이거나 초저공 진입이었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후에는 실패가 없었습니다. 콜먼이 숫자를 꼼꼼히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이 데이터의 출처는요? 한국방위사업청 공식 발표 자료와 사우디 국방부가 미국 의회 군사위에 제출한 보고서입니다. 마크. 제가 의회 보좌관 마크 셰퍼드를 바라봤습니다. 마크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사우디 측에서 제출한 보고서에 해당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미나실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미 의회에 제출된 공식 보고서라는 확인은 데이터의 신뢰성을 크게 높여줬죠. 더글러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더 낮아져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천광이 드론을 잡는데 효과적이라는 건 인정하겠습니다. 세미나실이 살짝 동요했습니다. 인정이라는 단어가 더글러스의 입에서 나온 건 오늘 처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질문은 다릅니다. 더글러스가 테이블 위에 두 손을 모으며 저를 직시했습니다. 드론 방어에 효과적인 것과 패트리어트를 대체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란이 드론만 보내는 게 아닙니다. 탄도 미사일도 보내요. 순항 미사일도 보내죠. 패트리어트는 그 세 가지를 전부 잡습니다. 천광은 드론만 잡아요. 더글러스가 양손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제 말은 이겁니다. 천광이 좋은 물건이라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건 보조 무기예요. 패트리어트의 보완제이지 대체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둘 다 필요한 겁니다. 논리적으로 탄탄한 반박이었습니다. 15명 중 상당수가 고개를 끄덕였죠. 캐슬 중장도 턱을 괴며 생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이 반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밀러 부사장님.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스크린에 시뮬레이션 결과를 띄웠습니다. 중동 표준 위협 시나리오. 이란이 1년간 드론과 미사일을 혼합해서 12차례 공습을 감행한다고 가정합니다. 시나리오 조건. 드론 공격 10회 회당 평균 60대 연간 600대. 순항미사일 공격 1회 12발. 탄도미사일 공격 1회 6발. 이 시나리오에서 패트리어트 단독 운용과 천광 패트리어트 혼합 운용의 비용을 비교합니다. 패트리어트 단독. 드론 600대 요격 미사일 720발, 58억 4조 1760억 원. 순항미사일 12발, 요격 미사일 20발, 58억 1392억 원. 탄도미사일 6발 요격 미사일 18발, 58억 1044억 원. 연간 총 비용 4조 4196억 원. 소모 미사일 762발. 천광 패트리어트 혼합. 드론 600대 천광 격추 비용 90만 원. 순항미사일 12발 패트리어트 비용 1392억 원. 탄도미사일 6발 패트리어트 비용 1044억 원. 연간 총 비용 2437억 원. 소모 미사일 42발. 혼합 운용 시 연간 방공 비용이 4조 4196억 원에서 2437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저는 차이를 크게 띄웠습니다. 절감액 4조 1759억 원. 미사일 절감 720발. 비용 절감률 94.5%. 패트리어트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말씀 맞습니다. 하지만 패트리어트의 역할은 위협의 5%인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위협의 78%인 드론은 천광이 맞는 거죠. 저는 더글러스를 바라봤습니다. 부사장님 표현을 빌리면 천광은 보완제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 보완제가 도입되는 순간 패트리어트의 연간 소모량이 762발에서 42발로 줄어듭니다. 더글러스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레이시온이 연간 팔 수 있는 미사일이 720발 줄어든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 말을 한 건 제가 아니었습니다. 에밀리 로저스였습니다. R&D 연구소 분석가. 지금까지 한마디도 안 하고 조용히 분석만 하던 사람이었죠. 순수하게 비즈니스 관점에서 말씀드리면요. 에밀리가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습니다. 천광이 확산되면 글로벌 미사일 방공 시장에서 요격 미사일 수요가 구조적으로 감소합니다.
미사일 한 발당 58억 원인 시장이 사라지는 거죠. 레이시온, 로키드 마틴, BAE 시스템즈 모두 영향권에 있습니다. 피터 왓슨이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에밀리가 자기 회사 BAE를 직접 언급했으니까요. 로저스 분석가, 그건 좀 과장이 아닙니까? 레이저가 미사일 시장을 완전히 대체한다니. 대체가 아니라 구조 변화입니다. 에밀리가 차분하게 반박했습니다. 패트리어트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탄도 미사일 방어에는 여전히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지금 미사일 수요의 70% 이상이 드론 대응에서 발생하고 있어요. 그 70%가 레이저로 전환되는 겁니다. 에밀리가 데이터를 인용했습니다. 레이시온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연간 매출 중 중동향이 약 62%입니다. 그 중동 수요의 78%가 드론 대응이라면 레이시온 전체 패트리어트 매출의 약 48%가 청광에 의해 위협받는 구조입니다. 더글러스의 관자놀이에 핏줄이 섰습니다. 25년간 쌓아온 사업 기반이 숫자로 해체되는 순간이었죠. 하퍼 대령이 마지막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전략적 관점에서 말씀드리죠. 하퍼가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며 말했습니다. 군인 특유의 단호한 톤이었습니다. 패트리어트는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미국과 동맹의 안보 연결고리예요. 사우디가 패트리어트를 쓴다는 건 미국과 안보적으로 묶여 있다는 뜻입니다. 일본이 패트리어트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걸 한국 무기로 대체하면 동맹 구조가 약화됩니다. 하퍼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브레넌 부국장, 당신이 주장하는 건 단순히 무기를 바꾸자는 게 아닙니다.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를 흔드는 겁니다. 이 반박은 강력했습니다. 단순한 기술이나 비용 논쟁이 아니라 국가 안보의 프레임으로 올려버린 겁니다. 15명 중 상당수가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아마르 아라산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신뢰합니다. 하퍼 대령. 아마르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 30년간 미국의 가장 충성스러운 방산 고객이었습니다. 패트리어트, F-15 사드. 우리가 미국 무기에 쓴 돈이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마르가 숫자를 말했습니다. 80조 원이 넘습니다. 세미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드론이 밤마다 날아오는데 미사일 재고가 바닥났을 때 미국이 긴급 보충해줬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18개월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80조 원을 쓴 고객한테요. 아마르의 시선이 하퍼에게 고정됐습니다. 한국은 14개월 안에 시스템을 납품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48시간 안에 기술진이 날아왔습니다. 동맹을 입으로 말하는 나라가 있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나라가 있습니다. 하퍼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던 게 아니라 반박할 수 없는 사실 앞에서 말이 막힌 겁니다. 캐슬 중장이 안경을 벗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픈 지적이군.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은 건 패트리어트를 버리자는 게 아닙니다. 15명의 시선이 저에게 모였습니다. 세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스크린의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드론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드론의 시대에는 드론을 막는 방법도 바뀌어야 합니다. 미사일 한 발로 드론 한 대를 잡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비탄 줄기로 드론을 떨어뜨리는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연 나라는 미국이 아닙니다. 세미나 씨의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한국입니다. 더글러스 밀러가 물컵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컵을 내려놓았지만 입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하퍼 대령이 팔짱을 다시 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방어적인 자세였죠. 공격이 아니라 자기 보호의 팔짱이었습니다. 한스 밀러가 콜먼과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시다 켄지가 수첩의 한자로 무언가를 빠르게 적었죠. 나지브 쿠마르가 조용히 태블릿에 뭔가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15명 중 10명 이상의 표정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종 인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더글러스가 입을 다물고 있었고 캐슬 중장도 아직 공식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 한 방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마크 셰퍼드가 손을 들었습니다. 미 의회 군사위 보좌관, 39살. 지금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고 구석 자리에서 조용히 노트북만 들여다보던 사람이었죠. 존재감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입을 여는 순간
세미나실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한 가지 공유할 사항이 있습니다. 마크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감정이 실려있지 않았죠. 공무원 특유의 건조한 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건조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군사위 기밀은 아니지만 아직 공식 발표 전인 내용입니다. 캐슬 중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마크를 바라봤습니다. 말해보게. 지난달 미 국방부 산하 국방혁신 유닛이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마크가 노트북을 돌려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문서 하나가 화면에 나타났죠. 미 국방부 공식 레터헤드가 찍힌 문서였습니다. 보고서 제목은 차세대 대드론 방공 체계 확보를 위한 해외 기술 평가 및 도입 권고안입니다. 세미나실이 얼음처럼 굳었습니다. 마크가 담담하게 읽었습니다. 권고 사항 3번. 한국 천광 레이저 대공방어 체계의 기술 평가를 즉시 개시하고 미군 운용 환경 적합성 시험을 위한 한미 공동 실험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 더글러스 밀러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멈췄습니다. 금시계가 형광등 빛에 번쩍였지만 그 번쩍임이 이제는 허세가 아니라 초라함처럼 보였습니다. 마크가 계속 읽었습니다. 권고 사항 5번. 현행 패트리어트 중심의 방공 체계를 드론 위협에 최적화된 복합 체계로 전환하는 로드맵을 수립할 것. 이 과정에서 레이저 기반대 드론 방어 기술의 조기 도입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할 것을 권고한다. 그리고 부록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마크가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현재 실전 배치 및 양산 체제를 갖춘 레이저 대공방어 시스템은 전 세계에서 한국의 천광이 유일하다. 미국의 HELIOS 및 DESHORAD는 시험 단계에 있으며 실전 배치까지 최소 4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마크가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미국 국방부가 한국 레이저 기술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역수입이라는 표현은 공식적으로 쓰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같은 의미죠. 세미나실이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미국이 한국 무기를 역수입한다. 세계 방산의 절대 강자가 자기가 기술을 이전해준 나라에 무기를 도입하겠다는 것. 이것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죠. 더글러스 밀러가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반박이 아니었습니다. 셰퍼드 보좌관. 더글러스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25년간 전 세계 국방장관들 앞에서 한 번도 흔들리지 않던 목소리가. 그 보고서, 군사위에서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마크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양당 모두 긍정적 검토 의사를 밝혔습니다. 더글러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장면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190cm의 거구가 무너지듯 고개를 숙이는 장면. 은색 머리카락이 형광등 아래서 빛났습니다. 금시계를 찬 손이 무릎 위에서 주먹을 쥐고 있었죠. 10초쯤 지났을 겁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글러스 밀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브레넌. 그가 저를 불렀습니다. 부국장이라는 호칭도 비꼬는 톤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름만. 당신이 맞았소. 세미나실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패트리어트만으로는 안 됩니다. 나도 알고 있었어요. 중동 고객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는 걸. 미사일 재고가 바닥나고 있다는 걸. 드론 때문에 비용이 미쳐 돌아가고 있다는 걸. 더글러스가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3초간 그렇게 있다가 손을 내렸죠.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25년간 팔아온 시스템이 한계에 부딪혔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해답이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더글러스가 아마르 아라산을 바라봤습니다. 아라산 고문. 아까 말씀하신 사후 지원. 5성급 호텔 이야기. 더글러스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우리 레이시온 기술진이 그랬다는 거 압니다. 고객 기지에서 자면서 48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하는 팀을 상대로 우리는 호텔 등급을 따지고 있었으니. 더글러스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190cm의 거구가 허리를 굽히며 아마르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더 잘했어야 합니다. 아마르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글러스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브레넌. 아까 한국 쪽에서 컨설팅비를 받느냐고 한 말. 취소합니다. 비열했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에 필요한 건 말이 아니라 침묵이었으니까요. 하퍼 대령이 다음이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있던 자세가 풀려 있었습니다. 어깨가 내려가 있었죠. 군인 특유의 꼿꼿한 자세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하퍼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한국군이 우리를 따라온다고 했죠. 제가요. 그건 오만이었습니다. 하퍼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에서 연합훈련을 할 때 한국 기술자들이 야근하면서 시스템을 개선하는 걸 직접 봤습니다. 새벽 2시에도 불이 켜져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도 열심히는 하네. 하지만 우리 수준은 아니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퍼가 테이블을 내려다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새벽 2시에 뭘 만들고 있었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세미나실이 술렁였습니다. 가장 적대적이던 두 사람이 연달아 인정한 겁니다. 피터 왓슨이 자세를 고쳐 앉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한스 밀러가 펜을 내려놓으며 깊이 숨을 쉬었습니다. 리처드 콜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공학자로서 한 가지만 인정하겠습니다. 25kW 출력으로 4.7초 만에 드론을 격추하는 것은 단순히 하드웨어의 문제가 아닙니다. 빔 제어, 추적 알고리즘, 열 관리, 전력 변환. 이 모든 기술이 미국의 동급 시스템보다 최소 3년에서 5년은 앞서 있다고 봐야 합니다. 콜먼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이걸 해냈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해냈다는 건 인정합니다. 오닐 준장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현장 군인으로서 말하겠습니다. 오닐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까의 분노가 사라지고 묵직한 진지함이 들어와 있었죠. 아까 비용을 생명으로 환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지금도 유효해요. 하지만 오닐이 아마르를 바라봤습니다. 아라산 고문이 말한 26살 장교 오마르. 그 이름이 계속 머릿속에 남습니다. 오닐이 눈을 감았습니다. 미사일 재고가 바닥난 포대에서 맨몸으로 드론을 맞는다. 그건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만약 천광이 그 상황에서 우리 병사를 지킬 수 있다면. 오닐이 눈을 떴습니다. 저는 어느 나라 무기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결정타였습니다. 캐슬 중장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65살의 은퇴 장군. 미사일 방어 사령관을 지낸 사람. 이 세미나실에서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진 인물이었죠. 세미나실 전체가 중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논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캐슬 중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나는 40년간 미국 방공 체계를 지켜온 사람입니다. 패트리어트의 첫 실전 배치부터 사드 도입, 나토 통합 방공망 구축까지 미국의 방공 패권은 내 생의 전부였습니다. 중장이 세미나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는 불편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드론의 시대가 왔습니다. 이란의 비대칭 전략이 우리의 비용 구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미사일 한 발로 드론 한 대를 잡는 방식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가장 먼저 만들어낸 나라가 한국이라는 사실. 중장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이것이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솔직히 그렇습니다. 미국이 40년간 연구한 분야에서 한국이 먼저 답을 냈으니까요.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현실을 외면하면 그 대가는 우리 병사들의 생명으로 돌아옵니다. 캐슬 중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마이클 브레넌의 주장을 공식적으로 지지합니다. 패트리어트 체계의 보완이 아닌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전환의 파트너로 한국의 첨광 기술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15명 전원의 시선이 중장에게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둘씩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라 첸이 먼저, 콜먼이 그 다음, 에밀리가 뒤를 이었죠. 밀러, 왓슨, 안데르센, 뒤퐁, 라지브, 요시다, 오닐 준장, 마크 셰퍼드, 아마르 아라산. 하퍼 대령이 고개를 숙이며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글러스 밀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5명 전원이었습니다. 세미나가 끝났습니다. 참석자들이 하나둘씩 일어나 악수를 나누고 세미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은 채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검게 꺼진 스크린에 형광등 빛이 반사되고 있었죠. 더글러스 밀러가 제 앞에 멈췄습니다. 브레넌.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편지. 그거 가지고 다니는 거야? 네. 항상요. 더글러스가 잠시 말이 없더니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다음에 한국 쪽이랑 미팅 잡히면 나한테도 연락해. 레이시온도 이제 바뀌어야 해. 그리고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190cm의 거구가
세미나실 문을 나서는 뒷모습이 아까와 달랐습니다. 아까는 점령하듯 걸었는데 지금은 생각하며 걸었죠. 아마르 아라산이 다가왔습니다. 브레넌 부국장님, 아라산 고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해주셔서. 아마르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사우디에 한국 기술진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이 기지막사에서 우리 병사들과 같이 자면서 문제를 해결한 이야기. 아까 그건 제가 직접 본 겁니다. 아마르의 눈이 빛났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계약서에 적히지 않은 것도 합니다. 그게 동맹이 아니면 뭡니까? 아마르가 미소를 짓고 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라첸이 다가왔습니다. 잘하셨어요. 당신이 말해준 대로 했을 뿐입니다. 데이터 다음에 진심이라고. 사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한국 기술진이 워싱턴에 오면 CSIS에서 세미나를 하나 더 열겠습니다. 이번에는 15명이 아니라 150명 앞에서요. 사라가 나간 뒤 세미나실에는 저 혼자 남았습니다. 양복 안주머니에서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꺼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종이, 빛바랜 파란 잉크, 아버지의 필체. 폐허에서 일어선 나라를 절대 얕보지 마라. 저는 그 문장을 손끝으로 천천히 짚었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맞았습니다. 70년 전 영하 40도의 장진호에서 당신이 지킨 나라. 도로도, 건물도, 전기도 없던 폐허의 나라. 그 나라가 70년 만에 빛을 만들어냈습니다. 보이지 않는 빛, 하늘의 빛, 천광. 그 빛이 지금 중동의 하늘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우디의 26살 장교 오마르를 살렸습니다. 이라크의 민간인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워싱턴의 세미나실에서 미국의 자존심을 깨뜨렸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3월 오후. 아까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였습니다. 거리의 벚나무 가지 끝에 맺힌 봉우리들. 아직 꽃은 피지 않았지만 터지기 직전이었습니다. 한국이 그랬습니다. 70년간 준비하고 12년간 개발하고 세상이 비웃는 동안 묵묵히 기술을 쌓았습니다. 미국이 40년간 못 해낸 것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화내지 않았습니다. 무시당해도 서운해하지 않았습니다. 거절당해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언제든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먼저 한국을 찾아갔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강자의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펜타곤에서 32년을 보내면서 수많은 무기를 다뤘습니다. 미사일, 전투기, 방공 시스템, 레이더. 수천조 원 규모의 무기가 제 손을 거쳐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를 가장 압도한 것은 무기의 성능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의 정신이었습니다. 폐허에서 일어서는 정신. 무시당해도 묵묵히 가는 정신. 12년간 레이저 하나에 매달리는 정신. 새벽 2시에도 불을 켜고 일하는 정신. 고객의 기지에서 같이 자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정신. 그 정신이 빛이 됐습니다. 하늘의 빛. 천광. 집으로 돌아가는 길. 차 안에서 라디오를 켰습니다. 뉴스가 흘러나왔죠. 한국 방산 수출 사상 최고 기록 경신. 한국 천광 레이저 중동 8개국 수출 확정. 계약 총액 5조 원 돌파. 저는 라디오를 끄고 조용히 운전했습니다. 아버지의 편지가 양복 안주머니에서 심장 바로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진정으로 위대한 나라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펜타곤에서 32년간 패트리어트를 세계에 팔아온 관료가 한국 천광 레이저 앞에서 자신의 시대가 끝났음을 고백한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펜타곤 32년 관료가 한국 천광 레이저 앞에서 패트리어트의 시대가 끝났음을 고백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세계에 알릴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주세요. 댓글에 대한민국 최고를 남겨주세요. 우리의 관심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높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